네, 글로벌 드림 투어 상해와 그리고 뉴욕으로 갑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늦었으니까 얼른 우리 박병창 이사님부터 모셔서 저희 욕을 좀 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악플이 넘쳐나가도 우리 이사님만 오시면 딱 정리가 됩니다. 아유, 착해져요. 예, 사람들이 착해져요. 네. 이사님 짱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걸 그 창교육이라고 그러거든요. 창. 예, 네. 박병창 창교육이라 해서 이제 댓글 안 좋게 쓰시는 분들 창교육 시킨다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미국부터 먼저 보고 올까요? 이제 미국 소폭 하락했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거 지워야 되는데 하나 못 지웠네요. 메뉴에 24일이 아니고 어제 0.5, 0.5, 0.35%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네. 0.38% 시작을 했고요. 0.35%로 마감했으니까 뭐 그냥 소폭 하락한 후에 그냥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보니까 정리 매매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많이 올라온 종목도 좀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빠졌던 종목, 미국은 세금 때문에 네. 빠졌던 종목을 좀 손절매하고 이런 것들 좀 진행을 하거든요. 갖고 있는 거 그냥 갖고 있구나.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미국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건 금, 은, 구리 뭐 이런 것들이 급락을 했어요. 네. 이게 좀 특징적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연말에 나오는 수급적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CME에서 증거금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서 한마디를 했는데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세대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거품이다. 아 CME가 저렇게 얘기했어요. 네,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증거금 인상을 하면서 네. 너무 과열이 됐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예. 네.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금이 이렇게까지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시장은 너무 과열이 되면은 좀 그 과열을 좀 시키려고 하는 정책들을 내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거금 인상을 한 거예요. 뭐랑 비슷한 거냐면 어제 SK 하이닉스가 6.38%인가 급등을 네. 했죠. SK 하이닉스가 단기 급등해가지고 투자주의 종목 됐죠.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정책을 바꿔서 투자주의 종목에서 코스피 200인가는 뺀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곧바로 오르잖아요. 투자주의 종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신용 안 되고 네. 대출 안 되고 이런 거 다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은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증거금을 올렸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주의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근데 단기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도 크게 내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은이 제일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금과 구리 뭐 이거 전반적으로 빠지는 현상. 이게 좀 특징적이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연중 어떤 때에 나온 게 아니고 연말에 나온 걸 보니 네. 수급적 요인이 좀 있었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엔비디아가 인텔의 집을 50억 달러원치 매입을 해서 지분 약 4% 정도 매입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인텔이 소폭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42% 올랐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시장 보니까 제가 이제 그날 우리나라 시황을 좀 가늠하기 위해서 미국의 우리나라의 ETF나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시장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보면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후행하더라고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 거 보고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마이크론이 우리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신고가로 가잖아요. 네. 그걸 따라가는 후행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시장도 우리 시장이 급등하면 미국 시장에서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좀 선행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우리가 선행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신고가 경신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그만한 그런 상황이었고 테슬라가 약 3% 하락했는데 뭐 급락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건 LNF와 공급 계약에 관련된 뉴스가 아까 공 기자님 전해주셨던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2.2% 올랐어요. 여기도 이거 24일을 뺐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빼고요. 어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다가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네. 정말 죄송합니다. 2.2% 올라서 4,220포인트. 종가 기준으로 4,222포인트인가가 신고 지수예요. 그 신고 지수에 와 있습니다. 네. 코스닥 1.4% 올랐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기관이 5,946억인데요. 금융투자에서 프로그램 매수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난주 내내 샀거든요. 내내 샀는데 어제는 꽤 큰 규모로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그걸 다 받으면서 외국인들이 그냥 끌어올렸어요. 삼성전자 2% 오르고 SK하이닉스가 6.8%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6,200억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700억 정도 순매수해주면서 이 두 종목을 끝까지 올리면서 지수를 마지막까지 더 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지수 올라가는 거는 거의 대부분 환율 떨어지고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고 그러면서 지수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근데 얘네들만 오르고 나머지가 좋지 않으면 그러면 또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오르는 시장이거든요. 좋지 않거든요. 개수자들한테. 그런 이제 흐름 좀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물론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오르면서 다른 쪽이 좀 약화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조방원 있잖아요. 네. 조방원이 언제부터 빠졌습니까? 9월부터 빠졌어요. 9월부터 뭐가 올랐어요? 반도체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수급이 바뀐 거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조방원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빠진 데에서 이제 이 정도면은 저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조선주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었고요. 어제는 뭐 모멘텀이 있었지만은 방산주가 급등했습니다. 하나에어로가 폴란드의 천무유도탄 약 5.6조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어제 임박했다라고 돌아다녔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는 체결하러 오늘 간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에어로가 급등을 했고요. L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방산주 전반적으로 어제 강세를 보였고 얘들이 시가총액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수 상승에 보탬이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로봇은 계속 세요. 근데 로봇은 어떤 또 특징을 갖냐면 우리가 로봇의 옛날에 대정주 그러면 레인보 로보틱스 네.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 있는 종목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걔들은 그렇게 많이 그렇게 급등하고 이러지 않고요. 후발로 나도 로봇이야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진짜 뭐 근데 내용들은 다 있어요. 내용들은 뭐 로봇 사업이 뭐 일부 전체 매출의 로봇 사업이 뭐 10% 있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냥 상한가씩 움직여요. 아 그래요. 예, 예. 상한가로 그냥 상한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잘 할 수 있는 분들은 하는 거고 뭐 그렇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전반적으로 로봇이 제일 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피지컬 AI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전선도 어제 강했습니다. 대한전선, LS, 가온전선, 일진전기. 근데 이게 어제 전선주가 오른 이유를 구리 가격이 급등했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올랐다라고 하는데 근데 최근만 급등한 게 아니고 구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올랐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하면서 노후화된 전력기기 또는 송전망 이런 부분들 또는 배선 이런 것들이 이제 교체돼야 된다는 뉴스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어제 오늘이 마지막 일이잖아요. 네. 오늘 폐장일인데 하루 앞두고 2.2%나 급등하면서 신고지수에 임박했고 신고지수라고 거의 봐야 돼요. 4,220포인트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상황이 됐고 반도체를 끌어올렸다. 그 전날에는 삼성전자가 그리고 어제는 하이닉스가 상승을 시켰습니다. 미국은 31일 장이 열립니다. 어제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듯이 그리고 1일 하루 쉬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연속성이 있는 거고요. 연말 되면서 이제 거래량이 좀 줄면서 정리 매매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을 말씀드리면 다시 신고지수 왔는데 그 배경에는 외국인 매수가 있는데 원화환율이 어제 여기에로 1,434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반도체 위주로 들어왔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섹터 및 테마에서 주도주 위주로 좀 움직입니다. 주도주 그렇게 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는 설명드렸습니다. 연말에 들면은 거래가 좀 줄면서 주도주 위주로 좀 안전한 쪽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의 종목들 뭐 아주 작은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거는 그런 건 그냥 언제나 있는 그냥 단기 거래예요. 그런 종목들 외에는 전반적으로는 주도주 위주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신고지수가 났길래 올해 얼마나 올랐지? 봤더니 249% 올랐더라고요. 오. 마이크론이. 네.
그래서 그럼 마이크로만 보지 말고 우리 것도 한번 볼까 그래서 봤더니 SK 하이닉스가 268%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124%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는요 124%잖아요. 네. 이게 100%가 9월부터 오른 거예요. 100%가 9월부터 이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3개월 만에 오른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후에 SK 하이닉스는 그 전부터 셌었잖아요. 삼성전자는 그 후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반도체 업사이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은 오늘 열리고 내일 휴장이고 모레 1월 1일 휴일이고요. 1월 2일 날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에 열립니다. 10시에 열리고요. 끝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를 바라보면서 움직이죠. 뭐 정포로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이게 뭐 연해가 끝난다고 우리 뭐랄까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닌 것처럼 주식시장도 그냥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연속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내년을 바라보면서 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200% 나는 종목을 나도 한번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뭔가 이게 이제 주식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인 거고 그런 것들을 저 밑에서부터 나중에 잡으면 그만큼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밑에서부터 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밑에서 못 잡으면 이렇게 주도하면서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것에 동참을 최대한 빨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런 공부들을 하고 하는 거죠. 이런 방송을 듣는 이유도 그렇고요. 다음 주에 곧바로 CES가 1월 6일부터 9일까지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중요한 거는 1월 8일 날 이게 다음 주에 곧바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4분기에 도대체 얼마나 이게 올라와 있을까. 그리고 4분기에 환율이 굉장히 약했잖아요. 네. 원화가 약세였잖아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뭘 할까 하다가 내년 전망하고 뭐 이런 얘기들 그동안에 쭉 했던 거 정리를 좀 했는데 먼저 뉴스 몇 가지가 있어서 뉴스하고 요거를 네.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뉴스 먼저 하고요. 영국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영국의 노후 전력망에 발목 잡힌 AI 제목입니다. 전력 병목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고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이게 영국은 광범위한 풍력, 태양광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다른 주요국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지만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송전로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전력망은 1960년대 구축해서 대대적 업그레이드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영국의 제일 큰 전력회사 내셔널 그리드에서는 향후 5년간 영국 전력망을 개성하는데 약 400억 달러 투자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게 영향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전선하고 얘기할 때요. 미국의 최대 전력망의 최신 용량 가격을 이제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요. 규제를 전력 가격이니까 규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료죠, 전기료. 전기료 얘기하는 겁니다. 규제 상한선인 맥시멈까지 갔다고 합니다. 전기료가. 그래서 민간 전기료가 오르면서 내년도에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전력 확보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계속해서 인프라 구축이 더 돼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용 전력, 냉각의 한계에 도달해서 이제 AI 시대의 경쟁은 더 많은 서버, 데이터 센터가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를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주엔가 알파벳이죠. 알파벳에서 우주 데이터 센터. 예, 전력 회사 하나 인수했죠. 전력 회사요? 네, 인수했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예정인데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초에 중국 방문 예정이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쪽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뉴스입니다. 만약에 성사가 되면 2019년 이후에 현직 대통령 처음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나 이런 기대를 좀 하는 거죠. 보면은 엔터주가 가장 이게 이 뉴스에 민감해요. 네. 엔터주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95% 됐다 막 뉴스 계속 그렇게 있었거든요. 요즘에 제가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어제 푸틴 관저에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공격을 시도를 해서 러시아 측에서 종전 협상에 대한 러시아 입장을 수정하겠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짠가 그리고 진위 여부를 파악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지금 하겠다고 엄청 공을 들이고 95% 됐다라고 자기가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푸틴 관저의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입장을 수용할 거다. 그랬더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 때문에 지금 화들짝 놀랬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거 자작극 아니야? 너네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이즈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거 그림 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대만 전역을 포위한 군사훈련을 30일 날 실시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이네요. 예? 오늘이네요. 예. 그 그림 보면 되게 무섭게 네. 돼 있어요. 대만 섬을 이렇게 삥 둘러서, 예, 둘러싸는 삥 둘러서 타격 훈련하고 있는. 와. 예. 그리고 4번 뉴스는 아까 네, 전해드렸습니다. LLF 관련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정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2026년도 제목 그냥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전망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쭉 드렸던 거를 좀 심플하게 정리해서 2026년에는 뭐가 이슈고 어떻게 좀 되겠구나 한번 정리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이 아주 유의미한 그림입니다. 이게 연준의 대차대조표의 선이에요. 2008년 이전에는 1조 달러도 안 됐어요. 네. 이거 뭔지 구체적 설명을 안 드려도 되죠.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제. 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하고 나서 3조 달러까지 올렸습니다. 이게 벤 베너키가 했던 QE 1, 2, 3가 있었던 때예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살짝 줄였어요. 2018년도 살짝 줄이면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팬데믹이 이러면서 급격하게 9조 달러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9조 달러에서 2023년, 24년, 25년 동안 얘가 3년 동안 6.5조 달러까지 줄였어요. 많이 줄였죠. 네. 근데 왜 이게 유의미하냐면요. 우리 그 비트코인 거래가 유의미하게 가격이 형성되면서 거래된 거는 2009년인가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거래가 안 됐습니다. 네. 이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나서 그런 게 생긴 거예요. 네. 코인이라는 게. 그렇죠. 그 이후에 얘의 유동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 제가 가끔 말씀드리기를 666에서 10배 올랐다는 표현 드렸잖아요. 네, 2008년. 그게 여기부터예요. 그러니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그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자산 가격이 오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결국 유동성의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황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시장에서 빠지느냐 아니면 더 보강이 되느냐가 이제 시황이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오는 동안 한번 이렇게 빠졌을 때 2018년도에 조정을 보였거든요, 시장이요.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또 처음에는 조정을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연준에서는 대체대표의 채권 보유 물량을 줄였어요. 이 얘기는 시장 유동성을 줄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시장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유동성으로. 그건 뭘까요? 재정 2023년부터 23, 24, 25는 뭘로 올렸냐? AI로 올린 거예요. AI로. 일단 유동성 측면에서는 이게 내려오는 동안 AI의 빅테크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쫙 오르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얘가 한계가 다다르면은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걔들의 상승에 엔비디아가 더 이상 못 오르고 여기 있으면 시장은 꺾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12월에 QT 종료를 하고 다시 QE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유동성이 이 대체대표에서 채권 보유 물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의 포인트를 보는 겁니다. 뭐냐? 하나는 유동성, 하나는 AI 사이클. 이게 그냥 답인 거예요. 시황에서는. 근데 유동성 측면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지만 이제 뭐 부연 설명을 안 드릴게요. 내년에 미국은 한 1, 2회 정도 금리 인하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적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1회에서 2회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연준이 채권을 다시 매입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으로 미국 기업들은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합니다. 세금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개개인들한테 감세 정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돈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런 정책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 유동성 걱정은 별로 없어요. 내년에 유동성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항상 이렇게 좋은 쪽만 얘기하는데 그
이런 정책의 후유증들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내년에 11월에 중간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하는 자본지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런 우려, 이게 하반기에, 왜냐하면 상반기에 돈을 더 풀기 때문에 돈을 더 푼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 후유증은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상반기만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볼 때 유동성 걱정은 일단 없어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럼 얘 하나는 해결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AI 사이클이에요. AI 사이클에서는 자본지출 우려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라클의 오픈AI 진영이 오라클의 AI 투자 우려에 대해서 계속 있는 상황인 거, 요 얘기를 계속 했던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젠슨왕 CEO가 요번에 CES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이것으로 또 1, 2년에 그 워딩으로 갈 것 같아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 영향력이요. 처음 젠슨왕 CEO가 얘기했던 게 지각 AI부터 생성, 에이전트, 피지컬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제 노란색 커서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출현하고 나면 그것의 인프라를 구축하죠.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게 활용된 게로 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AI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이 활용이 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인프라에. 근데 인프라에 어디쯤 와 있느냐? 아직 멀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상당 부분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부터 있는 데는 뭐 좀 더 작은 데거나 아니면 소버린. 우리나라 아직 하지도 않았잖아요. 네. 소버린이 있기 때문에 아직 더 갈 길이 멀다고 하지만 이 인프라 구축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빅테크들은 제가 보기엔 50%를 넘었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50%는 그 중간을 넘어섰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요 인프라의 중후반에 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활용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가져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데나이브스 이런 얘기를 하죠. AI 혁명은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데 지금 밤 10시 30분이다. 초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분이 어떤 생각에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분의 반론을 할 제가 그전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요. AI가 이제 실제로 챗GPT가 나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3년에 끝날까요? AI 시대는 10년 또는 20년을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 시대가 하고 나서 20년을 갔습니다. 인터넷 네. 혁명 이후에. 앞으로 어떤 상품이라고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10년, 20년을 갈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 전체 우리 실생활과 연결돼서 보면은 초반기가 맞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안 그래요. 주식시장은 5년, 10년 걸 막 땡겨서 써. 주식시장은 땡겨서 쓴단 말이에요. 그 갈 거를.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초반기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중반 이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봤을 때 보세요.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까지 왔죠. 젠슨왕 CEO가 얘기하는. 그리고 인프라의 50% 이상 구축하고 활용 단계로 가는 이게 만약에 순조롭게 활용 단계로 잘 넘어가서 매출이 일어나면 캐짐이 없는 거고 그 사이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데 인프라만 계속 구축했을 때에 캐짐이 발생되면서 재무리스크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 말에 걱정이 그거잖아요. 이게 똑같이 그겁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매출을 활용하면서 매출을 얼마나 연결될 수 있을까? 여기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와 있는가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은 전체 AI의 실물 경기보다는 주식시장으로 바라볼 때는 중반 이후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활용을 시작할 단계가 되지 않았냐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어디가 더 각광을 받고 어떤 쪽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 AI에 대한 걱정거리는 지금 자본 지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매출과 연계되는 것들이 만약에 보인다. 그럼 완전히 그냥 다 없는 거고 다 넘어가는 거고. 네. 근데 여전히 매출에는 확연하게 그 AI 활용의 자본 지출의 급성장보다 훨씬 더 급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중간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이 설명을 드리면서 걱정거리 하나는 뭐냐면은 자본 지출을 해놨는데
매출이 일어나는 그 사이의 캐즘에서 버텨내지 못하는 길이 생기면서 자본 지출을 줄인다든지 연기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일부 기업들이 도산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특히 오픈 AI 진영에서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저는 누가 이걸 해줄 거라고 생각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게이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분명히 나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한 얘기들이 내년에 화두가 굉장히 많이 될 거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 AI를 바라보고 그리고 AI 안에서도 내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거냐를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보다는 반도체가 좋은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내년에 상반기에 아마도 데이터 센터보다는 반도체가 훨씬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뒤에 거 요 댄 아이브스의 내용, 권밍치의 내용 이거 해드렸고요. 야데니도 한마디 했습니다. 내년에 전망을 한마디 했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왜냐 우리나라 못했기 때문에 그 제네시스 미션의 6대 중점 분야 이거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설명을 못하더라도 오늘 적어와야겠다 생각해서 적은 네.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국내만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국내는 상법 개정, 세법 개정, 반도체 업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고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우리나라의 상위 개념에 있는 AI, 반도체는 AI의 밑에 하위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개념에 있는 AI와 그리고 미국 시장이 추세적으로 꺾이면 우리 딥커플링에서 우리가 올라간다고 보장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그 상위부터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 하위 개념에서 세법 개정 그리고 반도체 업사이클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는 사이에 뭐 우리나라의 업사이클이 돼서 JP모건에서는 뭐 5천에서 6천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거 뭐 우리가 리즈너블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요번에 중요합니다. 2020년도 추정 영업이익이 441조 원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노무라 증권은 훨씬 높게 지금 봤죠. 네. 그러니까 441조이라는 얘기는요.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합쳐서 200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노무라에서 발표한 거는 어제 삼성이 133조. 하이닉스 88조. 아니야, 108조. 그래서 그래요? 노무라에서 108조 140조. 140. 합쳐서 240조.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지금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높게 부른 데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하튼 간에 400조 정도에서 200조 반이지 않습니까? 네. 얘네들이 그걸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얘들의 시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목표 주가가 나오고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지금부터 30% 오른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지수 기여도가 몇 %다. 그럼 지수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가 가늠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 4,500포인트를 향해서는 그냥 갈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바라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6월에서 7월에 1차 상승을 하고 2차 상승 9월에서 10월에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에 11월부터 좀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3차 상승이 있는데 그 3차 상승은 2차 상승보다는 좀 작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차 상승이 30% 상승했거든요. 그거보다 좀 작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가?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살짝 뺀 게 있어갖고 빠지는 내용이 있었고요. 바이오 의약품 특허 만료가 200개가 되고 그 중에서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도 70여 개가 되고 금액으로 막 2천억 달러, 4천억 달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뭐가 좋을까라고 하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이오 시밀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보냐면요. 전 세계에서 M&A를 제일 활발히 하고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빅파마들은 M&A로 그리고 M&A가 아닌 라이센스 아웃으로 기술을 자기네들이 들여와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신약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료가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M&A는 더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라이센스 아웃도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시밀러 쪽도 굉장히 수혜이겠지만 이 빅파마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파이프라인을 같이 협업이나 같이 얘기가 거론이 됐던 기업들은 오히려 더 쉽게 더 많이 M&A나 라이센스 아웃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년도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6년에 꼭 한번 좀 챙겨봐야 될 것들 우리 또 이사님께서 잘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요 자료들 같은 것도 다 저희 삼프로 TV 앱에 업로드가 되고 또 저희 압권 채널의 그 뉴스 공유방 네. 카카오 카카오톡에도 있고 채널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텔레그램 있죠? 텔레그램에도 있고요. 거기도 네. 올라오니까요. 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사님은 또 저희가 2일 날은 제가 인사 발령이 어떻게 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좀 옮기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이렇게 오래 못 보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잘 연말연시 보내시고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